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부산에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3살 많은 남편이랑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랑 살고 있어요. 남편과는 중매를 통해 알게 되었고 6개월간 연애하면서 인성도 괜찮고 여러모로 빠지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였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도 아주 만족스러운 조건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어렸던 저는 남들 눈이 중요했었나 봅니다. 남들한테 유정이 결혼 잘했네 하는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셨어요. 저는 결혼 전에는 일반 기업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바람에 퇴사를 하였답니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셨는데 집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챙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꿈이 현모양처임을 내세워 회사를 그만둔 거였답니다. 남편은 해보고 싶은 일 있으면 외조할 테니 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의 제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만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나야. 내일 긴급히 제주도 출장을 가야 해서 그러는데 출장 짐 좀 싸놔. 오늘은 자료 정리한다고 늦을 거야. 자기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회사가 좀 바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네, 알겠어요. 몸 챙겨가며 일해요. 그래 알았어. 수빈이는 뭐해? 좀 전에 피아노 학원 갔다 와서 지금은 숙제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네, 남편은 예전과 달리 요즘 늦는 날이 많아졌어요. 설마 하다가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착실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이가 설마 하면서 말이에요. 내일 출장 가는 날인데 아침을 든든히 먹이고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장을 보러 마트로 갔습니다. 생선 코너로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왠지 아는 사람일 것 같은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누구지? 하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는데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을 돌리더라고요. 나를 본 거야? 눈이 마주치고 눈을 돌린 것 같은데 누구지? 저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는 그녀를. 아, 맞다. 수연이. 수연아. 그녀가 못 들은 척 뒤돌아보지 않고 앞장서서 가길래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어깨를 톡톡 쳤답니다. 수연아. 나야, 유정이. 누구? 나 모르겠어? 안경고등학교. 누구라고? 심유정. 같은 반 했잖아. 정말 모르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몇 번의 갸우뚱거림 끝에 아는 체를 하더니 희미한 미소를 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예뻤었는데 여전히 예쁘긴 하더라고요. 내숭 많고 부끄럼도 많이 타서 천상여자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요. 오랜만이다, 수연아. 그렇네. 이 동네 살아? 응. 세상 참 좁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네요. 제가 차나 한잔하자고 했는데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서둘러 마트를 빠져나갔답니다. 전화번호나 물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저나 이 찝찝함은 무슨 일일까요? 그 다음 날 남편이 제주도 출장을 2박 3일 다녀오고 3일 뒤 이사님 부친상 당했다며 밤을 새고 왔어요. 요즘 남편이 부쩍 바깥으로 나돈다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 때 휴대폰을 살펴보려고 터치하니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답니다. 제가 자존심도 꽤 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조금 떨리는 손으로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르릉. 명화야, 너 혹시 수연이 소식 아니? 누구? 변수연. 그래, 변수연? 아니, 모르지. 수연이랑 친한 애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외톨이였는데 소식을 알 수가 없지. 휴, 그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집 앞 마트에서 봤거든.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고. 바쁘다고 가길래 폰번호 물어보는 것도 깜빡했지 뭐야. 그래? 너희 동네 살아? 응, 그런가 봐.
같은 동네라 안부나 전하며 연락해볼까 했는데 아무도 수연이 소식 모르나 봐. 유정아, 수연이 다음에 만나더라도 함부로 폰 번호 물어보고 하지 마. 가까이에서 좋을 거 없잖아? 명화가 깔깔거리며 말하는 걸 듣고는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걔 친구 애인 킬러잖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하긴 괜히 아는 척했네. 걔가 따로 없다니까. 에이, 불결해. 앞으로 수연이 얘기하지 마. 그래 알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좀 이따 잠잠해질 줄 알았던 남편의 늦은 귀가와 외박은 점점 더 돌을 더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댔고요. 그런데 남편이 늦어지거나 외박을 할 때마다 얼마 전 보았던 변수연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그랬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일 친했던 정미선이 콩깍지가 낀 듯이 좋아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미선이가 따라다니다가 준호가 미선이의 마음을 받아들여 서로 사귀기로 했나 봐요. 잘 지내나 싶었는데 얼마 안 있어 미선이가 때마침 저희 부모님이 여행 가시고 집이 비었던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울고불고 수연이 죽여버릴 거야. 를 연발하지 뭐예요. 무슨 일이야? 수연이가 내 남자를 낚아채어 갔어. 그년이 어디가 좋다고. 그년 미친 거 아니야? 미선이는 울고불고 하며 수연이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았어요. 절친 삼총사였던 미선이, 명화 그리고 저는 같이 분개하면서 수연이를 적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명화가 한마디 덧붙이는 거였어요. 사실 나 얼마 전에 재우한테 고백했는데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뒷말이 충격적일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재우가 자기는 수연이를 좋아한대. 뭐라고? 이번에도 수연이야? 도대체 걔가 뭐가 좋다고? 꿀이 9달린 여우 아냐? 여기저기서 수연이에 대한 적개심이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저희 절친의 암적인 존재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수연이를 지나칠 때마다 눈을 흘기고 째려보았지요. 그렇게 고2를 보내고 고3까지도 수연이에 대한 앙금이 남아 냉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수연이를 더 이상은 볼 이유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연이가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니 불안해지더군요. 어느 날이었어요? 삼총사 친구들이 오랜만에 바람 쐬자며 저희 집 근처 식당으로 모여들었답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의 깔끔한 맛으로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늘 똑같지 뭐. 그런데 유정이 너 수연이는 왜 그리 궁금해하는 거야? 응? 안 보일 땐 몰랐는데 눈에 보이니까 궁금하네. 얼마 전에 은주 만났는데 은주가 몇 년 전에 산부인과에서 봤대. 낙태하러 온 것 같았다고 하던데 수연이답네. 행실 똑바르지 못한 거 어디 가서 조건 만남했나? 가지면 안 되는 애를 가졌으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그렇네. 아직도 그렇게 사나 봐. 수연이 얘기로 그 맛있다는 음식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연이랑 만났었던 마트에 같은 시간대에 매일 방문을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말이죠.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해보자 하며 마트를 들어섰는데 제 눈앞에 수연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야? 친했다가 아쉽게 헤어진 친구 마냥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가서 커피를 한잔하기로 했지요. 삼총사랑 헤어진 날 집으로 돌아와 액자로 된 가족 사진이랑 남편 사진을 꺼내어 거실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로 오늘을 위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야. 딸이 예쁘네. 수연이 넌 결혼했어? 이혼했어. 어머, 괜한 걸 물었네. 미안해. 아니야. 결혼하고 1, 2년 살다가 바로 이혼한 거라서 별 미련도 없어. 재혼 생각은 없어? 글쎄,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할까해. 수연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생각나는 건 대충 이 정도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고는 남편을 모르는 듯 했어요. 제가 너무 오바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괜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사람 의심하고 집으로 초대해 차 마시자는
핑계로 동태나 살펴보고 제가 봐도 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방황은 계속되었고 저도 지쳐갈 때쯤 남편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남편이 정한 장소는 저희 부부가 자주 가던 경양식집이었어요. 퇴근하고 바로 온다고 저보고도 시간 맞춰 나와 있으라고 했어요. 보통 같으면 집으로 와서 저를 태우고 갔을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20분 정도 빨리 나와 해운대 바닷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곧이어 남편이 도착하고 자주 먹던 메뉴로 주문했어요. 남편은 음식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바쁘지? 내가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 아니야. 그리고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나 정말 나쁜 놈이란 거 알아. 그런데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그 여자를 잡지 않으면 한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욕해도 좋고 때려도 좋고 용서 안 해도 좋아.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을 만큼 줄게. 미안해. 저는 남편이 말을 꺼낸 그 순간부터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였어요. 무슨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났고 귀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누구야? 그 여자 누구냐고? 어떻게 만났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접촉사고가 났어. 전에 범버 살짝 긁혔다는 거. 그거 자기가 긁은 거 아니었어? 걱정할까봐 내가 그랬다고 한 거야. 그 대리운전 기사가 바로 그 여자야. 그 접촉사고건을 해결하려고 몇 번 만나다가 그만 정이 든 것 같아. 뭐 대리운전. 미쳤어 그런 여자라.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당신은 늘 남에게 보여지는 걸 중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직업이 무슨 상관이야. 마음이 따뜻해야지. 난 늘 당신이 어디 가서 나랑 우리 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니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 스펙은 취업할 때나 보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서 자기 자식 낳아준 나를 버리고 그녀한테로 간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름은 뭐야? 이름? 그건 왜? 내가 아는 사람 같아서. 아는 사람이라고? 꽃뱀일 수도 있잖아. 변수연. 아는 사람이야? 예감이 현실이 되어버리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만나도 그런 미친년을 만나냐. 그녀는 친구애인 킬러야. 목적이 있어서 자기한테 접근한 거라고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자가 비춰지더군요. 유정아 나야? 변수연. 너무 놀래서 억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재 씨 계속 앉아 계셔도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돼요. 그 말을 하면서 수연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나 보더라고요. 미친년, 욕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이제껏 유정이 넌 너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았었지. 이젠 내 얘길 들을 차례야. 남편은 일어서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줘. 이 미친년아? 무슨 얘기를 들으라고? 저는 제 앞에 있던 와인잔을 집어들어 수연이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땐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여보. 처음 듣는 남편의 호통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 알지? 나는 이 영화가 너무 와 닿아서 몇 번이나 봤어. 주인공 오대수는 떠들기 좋아하고 자기가 떠들어댄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지. 평범하게 살다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15년간 감금을 당하게 돼. 영화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수연이는 제가 한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을 가둔 사람을 찾아내는데 그 사람이 게임을 제안하게 되지. 자신이 가둔 이유를 5일 안에 찾아내게 되면 스스로 죽어주겠다고. 오대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올드보이에서 유지태가 한 대사 있지.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긴 마찬가지라는 말. 심유정 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어. 고3 졸업식 때 너가 친구들한테 나를 가리키며 그랬지. 수연이 제 대학 가서는 버릇 고쳐야 될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그러더라 수연이 친구 애인 뺏는 버릇 있잖아라고. 그건 그 말에 모두들 웃었지. 내가 정말 친구들의 애인을 뺏었을까? 너희들은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추측으로 날 몰아세운 거야. 그래서 내 남편 뺏은 거야?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신혼여행지에서 만났어.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걔가 우리 신랑한테 그러더라. 나 남자 잘 꼬시니까 바람 피는지 잘 봐라고.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의처증으로 날 괴롭혔어. 행복했던 날은 신혼 첫날이 다였어. 허니문 베이비였는데 그것도 의심하더라. 자연유산하고 나서 이혼을 결심했지.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윤재 씨 차를 배정받았어. 운전석 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심유정 너더라고.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윤재 씨 차를 살짝 긁으면서 몇 번의 만남을 만들었어. 너는 정말 결혼 잘했더라. 윤재 씨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 넘어오지 않더라고. 그러니 더욱 오기가 생기더라. 처음에는 약이 올라 윤재 씨에게 접근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윤재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내가 정말 친구의 인킬러였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건데 난 결백했거든. 그래서 이왕 이래 된 거 정말 친구 남편 킬러가 되어 보려고. 사랑, 너 정말 미쳤구나? 미안하다는 말 안 할게. 내가 아닌 유정이 너가 나의 첫 단추를 잘 못 꿰는 바람에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고맙다. 너가 좋은 남자랑 결혼해줘서. 정말 변수연은 친구인 킬러가 맞았습니다. 그 미친 연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또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경솔함이 다른 한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걸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불륜도 불륜이었지만 제가 어떤 인생을 산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로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신혼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마음 수양하면서 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있어 딸은 달마다 남편을 만나러 가고 남편은 저희 집에 딸을 데려다 주고 갑니다. 남편을 볼 때면 저와 살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것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제 이것도 한 가정의 형태이려니 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친엄마 심유정, 계모 변수연, 전부 인심유정, 현부 인변수연. 어쨌든 수연이와 저는 아주 질긴 인연인가 봅니다.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